알고 봤더니 셀인 메이가 아니라 바이인 메이였습니다. 5월에 셀인 메이 시장을 팔고 떠나라는 격언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히려 5월달은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실제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상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중국인과 관련된 한국 내방객으로 인한 호재성의 기업들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치한불 그리고 한국화장품 그리고 한국화장품 제조 이런 기업들이 모두 상한가를 갔고요. 그 외에 나머지 또 화장품 회사들 주식도 굉장히 잘 올라주고 있습니다. 정말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 멤버십에서도 정말 많은 수익 인증을 해주셨는데, 이 바닥에서 차근차근 모아가고 미래에 대한 실적의 데이터를 우리가 미리 유추할 수 있다면 이때부터 정말 모아가는 게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아마 다시 한번 깨달으셨을 겁니다. 제가 2분기 때 정말 높은 수익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나와서 너무 이제 다행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좀 더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우상향할 수 있고 단기간에 이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살짝의 건전한 조정 정도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급한 마음으로 가지 않고 차분히 눌리는 자리를 또 공략을 해본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은 왜 이렇게 5월에 셀인 메이가 아니라 바이인 메이가 됐는가? 일단 지난번에 나온 데이터부터 잠깐 보시죠. 지난 화요일 미국의 PPI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PPI 발표는 시장의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상승을 했는가? 자, 일단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PPI가 예측치보다 지난번 3월달 데이터가 4월에 발표가 됐을 때 분명히 높게 나왔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근원 PPI의 YOY입니다. 전년 대비인데요. 자, 이게 실제로 예측에 부합했다고 나왔으나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바로 직전께 수정이 됐어요. 사실 이게 수정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갑자기 이렇게 수정이 되는지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이게 대폭 내려왔습니다. 자, 좀 확대를 해서 보면 지난 3월달 데이터가 4월달에 나왔을 때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고요. 이게 무려 2.4%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정된 게 2.1이에요. 그러면 0.3%가 사실 빠졌습니다. 이게 마이너스가 다시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여기다가 단순 대입을 해보면 2.4%가 아니라 실제 발표된 것은 0.3%가 빠졌기 때문에 2.1%가 발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건 예측치보다 한참 낮은 수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월 대비도 보시죠. 전월 대비 역시 전에 발표된 게 지금 0.2%였는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0.1%로 하향 수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건 역시 0.3%가 지금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이번에 예측치가 올해 0.5가 나온 거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이건 역시 마이너스 0.3을 빼면 이건 예측치에 부합하게 나온 겁니다. 즉 YOY 전년 대비에 대한 근원 데이터는 실제로는 마이너스였고 전월 대비에는 예측치에 부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헤드라인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전 데이터가 보면은 예측치보다 0.1% 나온 2.1이었는데 이게 실제로는 1.8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역시 0.3이 낮게 나온 거고, 이번에 예측치에 부합하게 나온 게 여기서 0.3을 빼게 되면 1.9%가 나온 겁니다. 예상치보다 한참 낮게 나왔고요. 이건 역시 지금 YOY고 전월 대비를 보면 이것도 0.2에서 이전 데이터가 마이너스 0.1로 하향으로 수정됐으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0.3이 된 거죠. 그러면 실제 데이터는 여기서 0.3을 빼면 실제 데이터는 이번에 발표된 게 0.2입니다. 그러면 이거 예측치보다 낮게 나온 거 아닌가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랐을 때 다들 무엇을 걱정했습니까? 미국의 물가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자, 상품 물가, 그리고 서비스 물가, 거기에 주거, 이렇게 지금 파월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하는데, 지금 상품은 우리가 진작 잡혔다라고 생각했는데 PPI가 예상치보다 높게 계속 발표가 되면서 야, 이거 상품도 다시 뛰어오른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생겼던 거죠. 이게 다시 들어간 겁니다. 야, 아니다.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상품 데이터가 잡힌 게 맞아, 이렇게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수치가 높게 나왔지만
미국장은 올랐던 겁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 물가도 한번 보시죠. 이 서비스 물가라는 것은 수요가 많으면 서비스 물가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수요가 많다는 것은 미국의 임금 요거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즉, 요 두 가지가 서비스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발표된 데이터를 보시죠. 지금 일단 제조업 지수는 시장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고요. 실질 임금 그리고 소매 판매가 전 데이터 대비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지금 소매 판매는 그 전월 대비가 플러스 0.6에서 0.0%로 마이너스 0.6%가 내려왔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 역시 3.83에서 3.4%로 큰 폭으로 내려왔고, 그리고 실질 임금도 플러스 0.3에서 마이너스 0.4로 상당히 내려왔죠. 그러면 이거 서비스 물가? 이것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도 걱정됐고 서비스도 걱정됐는데 이거 지금 다 내려왔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주거는 어떻게 되냐? 이 주거라는 것은 물론 쉽게 내려오고 있진 않지만 지금 파월도 그렇고 자네 델런도 그렇고 이 데이터가 적용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이게 내려올 것으로 자기들은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즉 물가에 대한 리스크가 한 방에 사라져 버린 겁니다. 게다가 CPI 당연히 PPI가 이렇게 내려갔다라고 이제 수정 데이터가 나왔다면 나머지 물가 데이터도 사실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들 보면 지금 전월 대비는 오히려 0.3% 마이너스 0.1%가 내려갔고요. 그리고 전월 대비는 헤드라인이 예측치에 부합했습니다. 그리고 예측치에 부합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 데이터 3.5%보다도 내려갔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근원 역시도 예측치에 부합했지만 이 직전 데이터보다 내려갔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거는 지금 인플레가 내려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요즘에 미국이 이렇게 데이터를 마사지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서 이런 데이터들도 갑자기 하향 수정되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야, 이게 진짠가라는 의문도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파월은 시장에 나와서 다음번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고, 그리고 인플레 지표가 다시란 단어가 들어갔죠. 둔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대표 지수는 상승했지만 종전의 지표가 하향 수정이 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인플레들은 다시 내가 내려올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전제를 붙이긴 했지만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쏙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번 데이터에서 하향 조정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제 4월의 생산자 물가 시장 전망을 밑돌았고, 그리고 CPI 소비자 물가 지수도 전 데이터보다 낮게 나오면서 실제로는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페드워치에서도 이번 데이터가 발표되고 나서 큰 폭의 좀 수정이 있었습니다. 일단 6월 달과 7월 달에는 금리의 동결 확률이 지금 현재 매우 높고요. 자, 오히려 9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 0.25 내리는 것이 무려 9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물론 데이터가 발표된 직후에 얘가 99%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조금 내려오긴 했으나 여전히 90%대를 유지하고 있고, 재밌는 점은 이게 9월 달에 인상이 되고, 그리고 12월 달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죠. 그리고 내년 3월에 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선 이후에 한번 하는 건 알겠는데 9월 달 대선 2달 전에 금리 인하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죠. 5월 달에 지금 시장이 잘 올라주고 있습니다. 5월부터 지금 9월까지 무려 4개월간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시장이 이렇게까지 4개월 내내 상승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상승을 4개월 내내 하면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렇게 데이터 발표 하나로만으로도 아주 좋은 효과가 나와서 계속적으로 상승해 준다라고 하면은 4달 가까운 상승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그건 투기 세력이 불어올 거고, 그리고 미국의 이렇게 지표들이 좋아지고 수익이 높아지면 당연히 사람들은 소비를 더 잘할 것이죠. 소비를 할 것이고, 그럼 소비가 계속 잘 되면 임금이 오르고, 그럼 이건 당연히 서비스 데이터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게 됩니다. 당연히 투기 세력들도 많이 붙을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오히려 5월이 올라버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5월 말이나 6월 초에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 6월에서 7월 정도에 어떻게 본다면 약간의 깊이가 있는, 정확히 말하면 건전한 조정이 되었죠. 근데 건전한 조정인데 약간의 깊이는 좀 있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이라는 게 좀 와줘야, 그래야 파월이 이때 명분을 좀 잡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확실하게 주던가, 아니면 금리 인하를 실제로 해주던가 해서 이렇게 대선 전까지 시장을 끌어올리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 이게 아니라 이미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가 있다면 과연 이 자리에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는가? 시장은 안 그래도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데 그건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5월의 세인 메이는 바이인 메이가 돼야 되고, 이 세린 메이가 오히려 한두 달 늦춰져서 6월, 7월 정도에는 시장이 약간은 좀 조정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앞에서 나온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게 결국은 경기에 대한 침체를 동반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임금이 내려오고 소매 판매가 다 이렇게 위축이 돼야지만 인플레가 내려오네? 이건 무슨 말이죠? 이게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미국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야, 이거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반영을 해서 시장이 조금 조정이 오고, 이 침체가 와서 조정이 왔을 때 파월이 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주던가 아니면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어떤 발언을 하던가 확실적으로 나오면 그 데이터, 즉 기대감을 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올라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5월 달은 우리가 시장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시장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최근에 또 원전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주식들, 특히 원전은 아직도 시장에 성장할 가능성이 많이 남아 있고요. 화장품들도 단기가 좀 많이 올라서 약간은 부담스러운 자긴 하지만 아직 덜 오른 관련주들도, 화장품 주식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많이 오른 애들도 약간의 또 조정이 왔을 때는 우리가 또 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섹터들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보시고요. 특히나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중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발표를 했는데, 특히 저는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적용 시점이 24년 올해부터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제로에서 새롭게 시작된 제로에서 관세가 붙은 것들, 그리고 기존 관세에서 이 관세율 폭이 대폭 증가된 것들, 자, 이 섹터에서 또 이 중하반기에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섹터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제가 앞으로 차차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함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달리는 말과 떨어지는 칼날, 그리고 저가 매수와 바닥 속의 지하, 자, 이들은 우리가 어떤 시기 때 어떻게 준비했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했죠.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뭡니까? 떨어지는 칼날 혹은 달리는 말이 지쳐 나가 떨어지기 직전에 우리가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갓 달리기 시작할 만한 말이 어떤 말인가,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화장품은 달리기 이제 시작했고요. 열심히 이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달리는 말이 아직 아닐 때부터 열심히 투자하시고 또 공부하셨던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남들보다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올 2분기, 3분기 정말 또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되거나 헛된 노력이 아니구나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멤버십은 특정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과 산업에 대한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키워주는 멤버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현재 라이브 방송 외에 제가 지속적인 브리핑과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하시고요. 저희 멤버십 전용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고요. 소액인 멤버십의 비용 대비 분명히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제가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어려운 시장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